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한국인 사망률 2위라고 하는 이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심근경색이라는 거가 사실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식체처럼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인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 한의학 공부할 때 우리 굉장히 나이가 드신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양의사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임상 경험도 간혹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이 식체로 오신 분들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심근경색이어가지고 어떤 분은 뭐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살기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식체 환자가 오면 늘 주위에서 이 심근경색일 것 같으면 심근경색은 이제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거의 진짜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죠. 네. 그래서 얼른 이제 이 응급실로 보내라고 그런 이야기 신신당부하셨던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네,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집 앞에 이제 일을 하고 집 앞에서 이제 텃밭을 그때 했었답니다. 텃밭 일을 조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경사가 뭐 이렇게 심한 언덕도 아니에요. 이 조그만 언덕인데 이제 거기를 걷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랍니다. 아주 힘이 들고 막 숨도 차고. 네. 그래가지고 한 50m도 못 걷고 앉아서 쉬고 50m 걷고 앉아 쉬고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이 친구가 그 전날 이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TV에서 방영하는 거를 봤대요. 그 자기가 혹시 그런 증세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차 몰고선 그냥 달려갔답니다. 네,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서 들어가니까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스탠스 수술이라 그러죠.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 막힌 혈관 뚫는 거. 그거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이 심장의 이제 일부가 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이제 그 이후로 이게 힘도 좋고 아주 덩치도 좋은 친구였는데 예, 그 이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 보면 힘도 못 쓰고 비실비실하고 요새도 물론 살아있는데 그렇게 뭐 옛날처럼 활달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심근경색 진짜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심근경색이라는 게 뭐냐면 뭐 잘들 아시겠지만 이 심장에는 이제 동맥이 있어요. 심장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 이름이 이제 관상동맥입니다. 이게 이제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모양이 관상동맥이에요. 그 관상동맥이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게 껴가지고 막히게 되면 이게 완전히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근육이 죽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일부가 막히면 구멍이 조금 뚫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쥐어 짜는 듯하고 아니면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슴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협심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겪은 경험을 들려주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깼는데 왜 깼냐면 이 햄머로 가슴을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깨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이 친구가.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협심증이어가지고
물론 그 친구는 살아났죠. 그러면서 협심증의 그 흉통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인 줄은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협심증 뭐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자다가 깬 분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아니면은 이제 일하면서 주로 협심증이라는 게 쉬고 있을 때보다는 일할 때 많이 와요. 네. 어떤 뭐 무거운 짐을 드는데 힘 좀 썼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흉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또 한 2, 30분 쉬면 또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검사해 보시면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심증에서 단계가 또 지나가게 되면 혈관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그거는 진짜 막히는 순간부터 1시간 안에 병원으로 못 가면 심장의 근육이 죽으니까 회복이 불가능해지겠죠,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조언하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이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거죠. 걷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하루에 뭐 한 30분, 일주일에 한 3번씩 꾸준히 하면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거 관리하는데, 이제 LDL과 HDL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보통 그냥 LDL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데 뭐 LDL이라는 게 사실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콜레스테롤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LDL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만들거든요. 이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장기로 운반하는 게 LDL이에요. 그리고 HDL은 뭐냐면 장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나르는 겁니다. LDL이 많으면 장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가지고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HDL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을 전부 간으로 다시 보내니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LDL이 작은 음식, 그리고 HDL이 높은 음식, 이런 거 드시면은 이제 심장병이 많이 이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보카도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사실 제가 한의 공부할 때도 한의사들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보카도 같은 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아보카도도 이게 식품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드시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에도 어떤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쇼크 같은 걸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요새 간혹 보니까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몸에서 거부할 때는 일단 쓰러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 조언을 드리면 이 심근경색 증세가 왔을 때 이게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이 채한 것 같고 약한 분은 그 정도로 옵니다. 그 센 분은 이제 막 진짜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이 막 생기죠. 이 심장 이쪽에 통증이 엄청나니까. 그럴 때는 이제 119로 빨리 119 불러서 가셔야 되는데 요 손에 보면은 여기 내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뭐 다른 자리도 많은데 이 내관을 굉장히 이렇게 대고 내관은 이제 여기 요 팔목에서 한 요 정도 내려간 자리입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 정도 여기다 대고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해주시면서 그 상태를 기다리시면 응급조치 할 때까지 양쪽을 해주면 이게 뻐근해요. 여기 눌러보시면 뻐근합니다. 그 뻐근한 곳을 아주 부드럽게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거 치료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심근경색은 정말 분극초를 다투는 위중한 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119에서 그 큰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을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네, 그 심장병 같은 식체, 네, 심장병 같은 식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1불 내고 커피를 수도 없이 리필하며 위기와 연기부터 홈백이 이르기까지 신나게 떠드는 두 사람 사이에 한 중년 부인이 끼어든다. 그것도 유창한 한국어로.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두 분은 한의사신가 보죠. 제 맥 좀 봐주실래요? 심장에 무슨 병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엔 불면까지 생겼어요. 50대 후반쯤 된 부인이었는데 심장병을 오랫동안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어 이제 체념하고 있다고 했다. 선생은 지그시 눈을 감고 진맥에 들어간다. 벌써 3분이 지났는데도 선생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주변에 정적이 감돈다. 의사는 환자의 맥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도 할 수 있다. 진정한 의사라면 맥을 통해 환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환자의 마음을 읽는 시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맑고 밝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맥을 잡고 5분이 지났어도 병이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 이때 확신에 가득 찬 선생의 목소리가 모래 아래 상념을 깨운다. 부인의 병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을 치료했으니 나을 리가 없었던 거지요. 그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들은 근처에 있는 부인의 집으로 초대되었으며 그녀는 선생의 세 번째 뉴욕 환자가 되었다. 부인은 심장병이 아닌 심한 식체로 진단되었다. 차만 운전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린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뒷받침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불면증은 왼쪽으로 누우면 혹 자다가 심장이 멎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생긴 것이었다. 선생은 책기가 내리도록 내관 족삼리, 내정, 인내정에 자침하고 마지막에 구미열에 자침하였다. 그 순간 가슴의 답답함과 울렁거림이 싹 사라지고 그 부인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 부인은 그 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사실 심장병과 심한 식체는 간혹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심장마비는 명치 끝에 답답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식체에 걸려도 가슴이 뻐근한 경우가 있다. 의사라면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만일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식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반대로 식체를 심장병으로 오인하여 오치한다면 환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중환 대신 구미혈에 자침한 이유는 뭐죠? 식체에는 중환이 최고인데 구미를 택하다니 그건 식체가 심해 심장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야. 이런 경우 중환보다 심장에 가까운 구미가 효과적이거든. 자유자재로 침을 놓는 경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모래알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침을 놓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상한 표정이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래알은 조심스레 묻는다. 그 부인의 체기는 정말 심장이 이를 정도로 깊었어. 침을 놓으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심 안에 귀를 기울이며 지극정성으로 침을 넣으면 순간 침이 무형의 막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 소리는 마치 대포 소리 같이 울리거든. 그건 병사가 깊다는 말과도 같아. 좀 전에 난 세 발의 대포 소리를 들었다. 부인의 아들인 미스터 김은 어머니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다 한의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 요즘 그는 한의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허준 선생에게 질문하고 있다. 가끔 어머니에게 뜸도 떠주고 있다. 물론 선생의 굳은 일도 항상 웃으며 돕고 있다. 그는 화공학도였지만 이제 한의학도로 변신 중이라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다른 이야기보다 이 맥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저희가 조금 가미해서 쓴 거니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